네, 안녕하세요. 와우 아이디어스랑 클래스팅 AI 활용 사례 발표하기로 한 정배초등학교 교사 이환준입니다. 네, 와우 아이디어스는 오프라인에서 와우 보드라고 해서 학생들 아이디어 산출해내고 아이디어 정돈하는 데 되게 유명한 어, 아이템인데 요거를 온라인으로 에듀테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와우 아이디어스는 요런 선생님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알고 싶은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요 조사를 통해 학생과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싶으신 선생님께 추천드립니다. 제가 교사로서 항상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손든 학생 말고 손 안 든 얘네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항상 궁금했어요, 저는. 왜 등교 수업에서 발표 수업을 시키면 손 드는 애들만 주로 얘기하는데 손 안 든다고 생각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 뒤에 발표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뒤통수가 보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얘네는 이제 발표하는 친구들을 안 보는 거죠. 친구가 발표하는데 안 듣는 아이들은 왜 안 듣는가?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제 소규모 학교를 가게 됐어요. 소규모 학교를 가게 됐더니, 네, 소규모 학교 계시던 선생님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가지고 모든 이야기들을 항상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 참 좋구나.' 했는데 학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진도가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게 왜 밀리지?' 했더니 학생들이 이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주말에 뭐 했는지 15 명이서 얘기하는데 40분 넘게 걸려요. 그렇다고 중간에 이야기를 끊기도 그렇고, 그래서 40 분, 1 시간씩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좋은데 교육과정 운영은 해야 되니까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 그래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이 시간적인 제약 사항을 한번 극복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조금 큰 학교로 갈 건데 작은 학교에서만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큰 학교 학생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좀 범용성을 확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와우 아이디어스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와우 아이디어스는요. 요 왼쪽에 보시면 요게 게시판 같은 겁니다. 게시판은 교사가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게시글 같은 형태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이 오른쪽은 화상 회의 시스템입니다. 화상 회의는 요 창 안에서만 실행되게 돼 있어 가지고 화상 회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일 먼저 요런 형태의 패들렛, 젠보드, 그 와우 아이디어스 모두 다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내용 구조화, 수업 받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요런 형태가 있습니다. 어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도출해내는 에듀테크인 만큼 요 학생들 손글씨로도 직접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인드맵 형태의 도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들께 꼭 한번 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네, 수업 사례인데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입니다. 저희 딸이 제가 있는 학교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서 있는데 한 달 정도 3월 달에 한 달 정도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아 보이고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을 들이는 건 교육과정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좀 와와 아이디어스를 이용해서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활용해 봤습니다. 요 게시판은 이제 익명 게시판으로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으로요.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쭉 적습니다. 쭉 적으면 네, 강아지나 고양이랑 놀아주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드론 조종 이런 것도 나오고 검도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동차 박물관 가기, 체험학습 관련한 내용도 나오고요. 학생들한테 아이디어를 발산할 때는 비판하지 않는 게 원칙이니까 그냥 그 어떤 아이디어든 적어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기도 있고요. 애견 카페 가기, 악기 가져와서 하기, 수학 시간에 뭐 재활용 발명품 만들기, 길고양이 밥 주기 이런 활동들도 있고요. 뭐 내려가 보면 이모티콘 만들어서 카카오톡에서 팔아보기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하고 싶은 의견들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차례로 이제 아이디어 걸러내기 차례입니다. 아이디어 걸러낼 때 이 활동이 교육과정상 어떤 과목과 연관이 있나, 그리고 어떤 차시랑 연관이 있나, 교과서를 직접 펴보고 학생들한테 이거 수정으로 자기 아이디어를 수정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된 아이디어는 요 밑으로 아이디어 걸러내기 창으로 제가 뺐고요. 그리고 자기 할 일 다 한 학생들은 친구들 의견에 댓글로 안 하고 싶은 활동들을 제가 적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익명이니까 가능했어요. 아이디어를 한번 발산했으면 한번 거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 토론하기가 제일 많이 걸러졌습니다. 그리고 물수제비 이런 것도 이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아이디어 걸러내기입니다. 요렇게 2번 언제 할지 적은 것들은 제가 2번으로 죄다 다 뺐습니다. 그리고 안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없는 의견과 그리고 교육과정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의견들은 이 세 번째로 제가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플라잉 디스크는 체육 교과서에 저희 4학년, 5학년에서 나옵니다. 플라잉 디스크 뺐고 사진 찍기도 미술 시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체육 띰틀 넘기도 나오니까 띰틀도 하고 싶다고 해서 뺐고요. 평균대도 뺐고 화선 활동, 실험을 꼭 하고 싶다고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교육과정에 있는 거니까 학생들이 원하고 교육과정에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체육의 4학년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자전거 타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했고, 사방치기, 얼음 과자 만들기, 그다음에 여기 장기자랑도 꼭 하고 싶다고 하는데 여기 도덕교과서 경로잔치라는 단원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니까 교사가 원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상에 있고 학생들이 원하고 제가 이걸 시작했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3월 달에 하게 되면 제가 이거 올해는 못했고 올해는 12월 달에 한번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3월 달에 새 학년도가 되면 2022년도에는 학생들이랑 꼭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게 된 활동이었습니다. 요거는 다른 친구의 평가인데요. 학생들 상호평가가 되게 중요시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교사들의 평가보다. 요거는 제가 학기 중에 했던 거고, 미술교과에 사진 찍기 단원이 나와서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수업은 좀 제가 열심히 했었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사진 찍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진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떤 걸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찍었는지, 요런 걸 좀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사진도 찍었고, 네, 이런 사진들도 찍었습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사진을 잘 찍더라고요. 근데 이제 위에 거 3개도 같은 학생이 찍은 거고요. 밑에 거 4개도 같은 학생들이 찍었습니다. 자기가 잘 찍었다고 생각한 사진만 올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요렇게 가시면 학생들이 올린 게 있는데 요게 요 밑에 별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개개인 다른 친구들 사진을 보고 별점을 주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별점을 주면 이제 학생도 요 결과 보기가 가능해요. 이 결과 보기로 내 사진 중에 이 외로움이라는 사진이 가장 친구들이 보기엔 '의도랑 맞게 찍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클래스팅 AI입니다. 요거는 선생님 다 했는데 이제 뭐예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시죠. 요거에 이제 책 읽거나 아니면 못한 숙제 말고 이제 학습적인 대응을 조금 하고 싶고 그 이후에 학생이 서로 설명하는 수업을 조금 하고 싶은 선생님, 그리고 기초학력교실 운영이 벅찬 선생님께 기초학력 교실이 올해도 들어왔지만 내년에는 더욱 확대된다고 얘기가 돼요. 그래서 기초학력 교실 운영이 조금 벅찬 선생님한테 클래스팅 AI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클래스팅 AI는 학습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학습관리 시스템은 언제 학생이 몇 문제 풀었고 정답률이 몇 점인지에 대해 정보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저는 학생들이 "다 했는데 뭐 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클래스팅 AI 풀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먼저 다 한 학생들은 클래스팅 문제를 풀고 있어요. 문제를 푸는 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질문이 있는 수학 수업을 학생들이랑 꼭 운영하기로 약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몰랐던 수학 문제, 클래스팅 AI 풀면서 틀렸던 문제들만 이 포스트잇에 적어 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1 단원 문제 풀어 가지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요. 3 단원 문제 풀어서 물어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잇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다양하게 나와서 주일에 1 시간 정도 꼭 운영하고 있는데 어 학생들도 좋아하고 저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어머님들도 되게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요게 요렇게 앉아 가지고 서로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거 서로 설명해 주고 여기서도 설명해 주고. 근데 좀 어수선해 보여서 그렇지만 학생들이 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언어로 학생들의 언어로 서로가 서로한테 항상 설명을 잘해 줍니다.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도 저는 "다 했는데 뭐 해요?" 물어보면 "클래스팅 AI 문제 푸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교실, 이게 갑자기 들어와서 저도 좀 힘들었는데요. 너무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기초학력 교실에 모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일괄적으로 수업을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한 명, 한 명, 한 명 수업을 해 주기도 힘들어서 '클래스팅 AI를 한번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피드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어 요 문제를 틀렸다고 치면 네, 요거는 학생이 자기가 틀린 문제 갖고 나와서 저한테 설명해 주는 영상입니다. 저한테 설명을 하면 제가 "요거는 답이 아닌데 요거는 왜 더했어?" 식을 보고도 물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네 학생들이 설명을 합니다.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생님이라면 학생들 설명 영상을 듣고 충분히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방법을 학부모님들한테도 알려주시면 학부모님도 집에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어서 네 저희 반 애들이 조금 괴롭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학생들이 서로 설명해 주는 수학 수업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사인 이상 그걸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포스트잇이 오프라인에서 교실에서
자기가 틀린 문제 냈던 문제고요. 다른 친구 문제 갖고 와 가지고 설명합니다, 저한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쭉 듣고 한 번에 2명도 설명 들어요. 익숙해지니까 2명, 3명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듣고 틀린 부분 학생한테 다시 물어보고 이해를 못한 것 같으면 다시 친구들이랑 공부해오라고 보내는 식으로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와와 아이디어스랑 플렉싱 AI 활용 수업 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